60세를 넘긴 의사 박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30년 이상 진료실에 앉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의사야. 은퇴해도 얼마든지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지. 먹고 사는 걱정? 남 이야기지. 하지만 막상 병원을 떠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진료실을 나선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그는 병원이 없는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경험 많은 의사보다는 젊고 최신 지식이 많은 의사를 찾는 병원이 더 많았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자랑처럼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무엇보다 나는 의사니까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이제 와서 박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은퇴 준비 안 하면 끝장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1. 나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박 선생님은 60세 이후에도 쉽게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알아보니 채용 기준이 달라져 있었다. 병원들은 젊은 의사를 더 선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최신 의료 트렌드에 익숙하고 더 낮은 급여로도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원, 이제 와서 병원 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문이나 강의 같은 일도 해보려 했지만 이미 현역 시절부터 이런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업데이트된 지식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 수입이 끊기면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적어도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내 돈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다. 그는 퇴직 후 생활비로 월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의료보험료, 세금,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았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생활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연금,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방면으로 수익원을 만들어 둬야 한다. 젊을 때부터 은퇴 후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박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었다.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정반대였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데 자신만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커졌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봉사, 취미, 강의, 글쓰기 등 자신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일이 아닌 내 삶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하지만 이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막막한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후회만 남게 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스킬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수입이 끊겨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박 선생님처럼 병원을 떠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60세 의사, 병원 떠나자마자 후회했다. 은퇴 준비 안 하면 끝장납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은퇴 후 삶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이 크다. 실제 사례 30년 차 외과 의사 박 원장의 후회. 박 원장은 60세까지 한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나는 의사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달랐다. 큰 병원은 젊은 의사를 선호했고 재취업 기회는 생각보다 적었다. 개원을 하려니 자본이 부족하고 환자를 새로 모으는 것도 힘들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작은 병원에서 일하려 했지만 기존 의사들과의 경쟁이 심했다. 결국 박 원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한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했다. 전문가 조언 브랜드를 만들라.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미리 강의나 컨설팅, 자문 활동을 해두면 은퇴 후에도 일이 끊기지 않는다. 2. 돈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 나는 평생 번 돈이 있으니 괜찮아.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은퇴 후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많다. 실제 사례 퇴직한 55세 내과 의사의 착각. 이 의사는 매달 5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을 해보니 상황은 달랐다. 건강보험료, 세금, 유지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생활비가 급격히 늘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 결국 예금과 투자금을 쓰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연금, 배당, 부동산 임대료, 온라인 강의 수익 등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마련해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쉬면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 너무 한가한 삶은 오히려 불행을 부른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진 60세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였던 김 박사는 평생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퇴직하고 나니 정작 본인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 주변 동료들은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할 일이 없었다. 누구도 더 이상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울감이 커지면서 몇 달간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전문가 조언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강의, 봉사, 취미 활동 등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결론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60세 이후의 삶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1.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 나만의 전문성을 살리고 미리 브랜드를 만들어라. 은퇴 전에 강의, 컨설팅, 온라인 콘텐츠 등을 시작하라. 2. 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연금, 투자, 부동산 수익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수익원을 확보하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라.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라. 돈을 떠나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지속하라. 당신은 지금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제라도 준비하면 박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평생연금? 퇴직 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은퇴 후 숨겨진 진실.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 직업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보증서로 여깁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는 꾸준한 연금이 나오니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해온 분들은 퇴직 후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 숨겨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고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첫 번째로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평생 지급되긴 하지만 그 액수가 퇴직 전 수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직 공무원 시절 월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던 분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수입 감소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금액 차이는 꽤 큽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대출 상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와 자녀 지원,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벅찰 수 있습니다. 사례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안 된다는 그의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 퇴직 후 삶의 의미 상실. 두 번째로는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는 경우입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갑작스러운 자유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휴식을 취하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슬 무기력함이 밀려옵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업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이제는 시간도 남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퇴직 후 다시 작은 봉사활동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그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퇴직 후 건강관리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공무원 퇴직자는 평생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퇴직 후 운동 부족과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연금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연금 외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라.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미나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정해두며 산책이나 운동을 포함한 일정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라. 퇴직 후에 여유로운 시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사무직 업무로 인해 장시간 앉아있던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체력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마무리.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하며 연금 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부터 충분한 대비를 하고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를 지속해야만 안정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를 준비하며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떠나는 일이니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문제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내 삶의 방향성 부족은 점차 나를 무너뜨렸고 결국 나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끝없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후반, 은퇴 후 나는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 서론.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를 준비하며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떠나는 일이니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문제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내 삶의 방향성 부족은 점차 나를 무너뜨렸고 결국 나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끝없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은퇴 준비의 부족,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 내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나는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나중에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전 몇 년 동안 조금씩 연금을 납부하고 몇 가지 저축을 해두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운 것 같았지만 막상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내 연금과 저축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생활을 차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간과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나 예기치 않은 비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은퇴 후에 내가 맞이할 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나는 이제 그 돈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57세에 은퇴한 후 은퇴 생활을 꿈꾸며 약간의 연금과 퇴직금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는 은퇴 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었고 매달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커지면서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그동안 준비한 자금은 불과 몇 년 만에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은퇴 후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일만 했던 삶 내 삶의 다른 부분을 돌보지 못한 결과 내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나의 일상이 점점 일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은퇴 후에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쁘게 살았던 이유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례 이 씨의 전형적인 사례. 이 씨는 58세의 나이에 은퇴를 하였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업무에 몰두하며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는 시간이 넘쳐났지만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결과 은퇴 후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우울감을 호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준비의 부족. 은퇴 후 생활의 허전함.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저 계속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출퇴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조차 이제는 없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점은 은퇴 후 삶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졌고 나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며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충격적인 경험. 박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를 떠나 은퇴 후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내가 겪은 것처럼 그 후의 삶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불안과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삶은 때로는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 재정적, 정신적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길 바라며 이제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퇴 준비는 그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 준비는 그저 기본이고 진정한 은퇴 준비는 정신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때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은퇴 후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시간은 빈곤하고 허무한 일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준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은퇴 후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 재정적 준비. 무엇을 얼마나 준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생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은퇴 후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않은 지출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사례 1.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한 송 씨의 이야기. 송 씨는 55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자녀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송 씨가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세심하게 계산했다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생활비, 건강보험,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퇴 후 불필요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신적 준비.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신적인 공허함입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준비입니다.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사례 2.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박 씨. 박 씨는 60세에 은퇴 후에도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가지려고 했지만 점점 재미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일이 지루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정신적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미를 가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은퇴 후 내가 할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또는 작은 사업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즐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3.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 방지하기. 은퇴 후 자주 겪게 되는 문제는 바로 외로움이에요. 직장에서 나가면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네트워크가 약해지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돼요.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직장 생활을 끝낸 후 외로움을 느낀 김 씨. 김 씨는 58세에 퇴직 후 처음에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졌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취미나 운동도 점차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친구나 동료와 자주 연락을 하고 취미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놓치게 되면 결국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4 은퇴 후 건강을 소홀히 해서 큰 고생을 한 최 씨. 최 씨는 은퇴 후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습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갔어요.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관리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단지 돈만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돈이 충분하더라도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 의미 없는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0% 가구는 약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 50% 가구의 순자산은 약 2.4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50대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40대는 약 5.9억 원, 60대는 약 6.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저축 등의 자산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며 연령대별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설레면서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순자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위 10%와 중위 5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뚜렷하며 50대의 평균 자산이 약 5.9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절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목표 설정. 자신에게 맞는 은퇴 자산 규모 확인.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중위 50% 가구의 자산이 약 2.4억 원 정도인데 이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므로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자산은 현재 약 6억 원으로 이 중 4억 원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금융 자산인데 이를 가지고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할지 고민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최소 2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을 때 연간 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며 25년 동안 총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 씨 부부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추가로 자산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 활용하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저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은퇴 준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동성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줍니다. 사례 이 박씨의 투자 계획. 박씨는 40대 후반으로 부동산 자산이 5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음을 깨닫고 최근 주식과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해 60대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박 씨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건강과 보험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한 보험 준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이 씨의 보험 준비. 이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본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연금 수령액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은퇴 후 생활 설계.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실제로는 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여가 활동,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고정 지출 주거비, 생활비과 변동 지출 여행, 취미 등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4. 최 씨 부부의 은퇴 생활 계획. 최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간 소득은 은퇴 후 3억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 부부는 대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 고려하기.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은퇴자들의 기본적인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건강과 보험, 그리고 은퇴 후 지출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자산 구조와 미래 지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다룬 김 씨, 박 씨, 최 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설명했듯이 은퇴 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은퇴 후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고정적인 급여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각화된 수입원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켜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오정 씨의 자문활동. 정 씨는 금융 분야에서 30년간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정 씨는 주 23회만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어 연금과 합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부업을 만들어낸 좋은 예시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활용 방안 고민하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6이 씨의 주택연금 활용. 이 씨는 은퇴 후 더 이상 대출 없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택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합쳐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8. 가족과의 협력과 상의.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가족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부양 문제가 겹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미래의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7조 씨 가족의 협력. 조 씨는 50대 후반으로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양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형제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씨는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가족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9. 적절한 은퇴 시점 설정.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은퇴할지, 어떤 조건에서 은퇴할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서둘러 하게 되면 이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다면 은퇴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8박 씨의 은퇴 시점 고민.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학비가 많이 필요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은퇴 시점을 5년 정도 늦추면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국민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준비는 필수.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건강과 보험에 대비하며 가족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